한국의 초저출산 위기, 이제 반전의 신호가 보일까? 상상해 보십시오.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아이 수가 겨우 0.7명 정도라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2025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은 바로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나라. 그런데 최근 들어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늘고 출산율이 소폭 상승하는 조짐입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반전의 시작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최소 2인 1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랫동안 이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3년에는 0.7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는 0.75명으로 소폭 상승하며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들어서 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2025년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년 대비 0.0명 증가했습니다. 7월에는 0.8명, 9월에는 0.85명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출생아 수는 91,14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5% 늘었습니다. 이는 15개월 연속 출생아 수 증가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올해 전체 출생아 수가 25만 명대를 회복하고 합계 출산율이 0.79명에서 0.8명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시아 국가 중 출생아 수가 증가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런 반등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결혼과 출산이 엔데믹 이후 본격화된 영향이 큽니다. 혼인 건수가 크게 늘었고 이는 출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강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990년대 초반 출생한 인구가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 세대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출산 잠재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과거에도 일시적 반등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의 저출산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독특합니다. 일본은 1.3명대, 이탈리아는 1.2명대인데 한국은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하락 속도가 압축적입니다. 1960년대 6명대에서 1980년대 2명대, 2010년대 1명대, 이제 0.8명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사회가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정부 설문조사에서 결혼과 출산의 최대 장애물로 고용 불안정, 소득 정체, 주거 비용이 꼽혔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값이 높아 집이 있어야 결혼하고 결혼해야 출산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교육비와 양육비도 부담입니다. 한 아이를 대학까지 키우는데 수억 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사회 구조입니다. 장시간 노동 문화가 뿌리 깊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동 시간은 상위권입니다. 여성은 경력 단절을 겪고 남녀 간 육아 분담이 불균형합니다. OECD 보고서에서도 한국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과도하게 맞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삶의 선택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 자유와 안정을 우선합니다. 이런 문제가 쌓여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를 초과하는 자연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에는 총인구 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노동연령 인구는 급감합니다. 2060년대에는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집니다. 연금 고갈, 의료복지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국방 인력 부족도 심각합니다. 안보 위협이 커집니다. 지역 소멸도 가속화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국 219개 기초자치단체 중 138곳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비수도권이 특히 심합니다. 학교 폐교, 병원 철수, 상가 폐업이 이어집니다. 지방은 이미 침묵의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위기를 인식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2025년 저출산 대책 예산은 중앙정부 기준 88.5조 원입니다. 지방정부까지 합치면 더 큽니다. 주요 정책은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입니다. 주거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 기준을 1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소득 2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받습니다.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 급여가 강화됐습니다. 0세아는 월 100만 원, 1세아는 50만 원입니다. 아동수당도 확대됐습니다. 다둥기 가구 세제 혜택이 늘었습니다. 일가정 양립으로는 육아휴직 사용 촉진과 기업 문화 개선을 유도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됐습니다. 늘봄 학교처럼 돌봄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 정책들이 초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생아 증가가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20년 가까이 수백조 원을 썼는데도 출산율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입니다. 주 52시간제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고 야근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성평등, 육아 분담을 촉진해야 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늘리고 기업이 이를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도 중요합니다. 집값 안정화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합니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개혁도 병행해야 합니다.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합니다. 이민 정책도 고려할 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늘려 인구 감소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적응과 사회 통합이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은 한국 저출산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등 조짐이 보이지만 이는 정책 효과와 세대 요인이 겹친 결과입니다. 지속하려면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경제 안정, 일생활 균형, 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 소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행동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